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성화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할 이야기는 간염에 대한 얘기입니다. 간염. 우리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힘들고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간암도 많이 있는데 간암은 아니고 간염. 오늘은 간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간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간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간은 크게 4가지 기능을 합니다. 제가 먼저번에 얘기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첫째는 해독 기능, 두 번째는 대사 기능, 세 번째는 면역 기능, 네 번째 저장 기능. 이렇게 4가지를 하는데 요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간 그러면 해독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간은 전체 우리 간에서 하는 해독 기능은 우리 간이 하는 일을 전체로 따진다 그러면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대사 기능이 한 65% 정도 되고 면역 기능하고 저장 기능이 그에 따라 한 10% 정도씩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독 기능이 근데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간은 해독 기능이 최우선적이에요. 해독 기능을 가장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기능들을 못하면서 해독만 하게 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간염이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은 간염에 대한 얘기니까 간염에 대한 얘기만 집중적으로 한번 하도록 할게요. 간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간세포, 간은 근육으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간세포가 별도로 되어 있어요. 간세포하고 우리 간 조직 사이사이에 염증이 낀 것을 간염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간에 염증이 끼었다. 이게 간염인 거예요. 근데 간염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져요.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 A형, B형, C형, D형, E형, G형. 이렇게 간염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간염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B형이고 하나는 C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B형과 C형은 자칫 그냥 놔두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게 간경화로 갑니다. 우리 간경변이라고 그러죠. 간경화로 갑니다. 간경화로 가고 간경화가 좀 더 진행되면 어떻게 돼요? 간암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염이 중요해요. 특히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간경화로 갈 확률이 한 80% 정도 돼요. 상당히 높아요. 그 다음에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간경화로 갈 확률이 한 15%에서 한 2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B형 간염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의 많은 간염 중에 하나가 B형 간염이에요.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 B형 간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B형 간염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간염에 대한 이야기할 때 간염은 조금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간경화로 가요. 간경화가 어떻게 되죠? 좀 더 진행되면 간암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간경화하고 간암에 대한 얘기도 다루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간염에 대한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염은 왜 걸릴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간에 염증이 생겼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냐 이거죠. 첫째는요, 바이러스예요. 첫째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간염에 염증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 바이러스에 들어온 것은 바이러스가 막아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만큼 많이 간염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또 하나 있어요. 알코올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약주 많이 하셔요. 술 많이 마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알코올을 마시면은 어떤 일이 오냐면요. 첫째, 간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쌓이면서 이게 알코올성 간염으로 가버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술을 많이 드시는 사람들은 간이 해독을 하다가 자기 일을 못해요. 대사 기능을 못합니다. 못하다 보니까 어때요? 알코올성 간염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알코올성 지방간이 되면서 알코올성 지방간이 알코올성 간염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약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 우리 많잖아요.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이런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 이런 약을 많이 먹어도 이 약물에 의해서
간이 해독을 해버려요. 이 약물을 해독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간이 자기 해야 할 대사 기능을 못해요, 또. 그럼 어떻게 돼요? 역시 간에 지방이 쌓이면서 이것이, 자, 이제는 또 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하나, 이거는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간혹 있어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간에 염증이 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여러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간염의 원인은 좀 알겠어. 그런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간염이 왔을 때 내가 어떤 증상이 오는지 알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요 정도 증상이 오면은 병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을 수 있겠죠? 첫째, 황달이에요. 황달이 오면은 일단 간이 자기 기능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황달이 왔을 때는 눈이라든가 손발에 황달이 올 수 있어요. 얼굴이 누리끼리해진다든가 그랬을 경우는 일단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유도 없이 내가 피곤해요. 간이 지치면은요, 이유도 없이 피곤해집니다. 그 다음에 권태감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간이 피곤해지면 어떠냐면 식욕도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그거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냥 헛구역질이 나와요. 속이 메스껍기도 해요. 소화불량도 오기도 해요. 예, 소화불량처럼 오기도 해요. 속이 더부룩하고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오른쪽 윗배, 갈비 밑쪽으로 이쪽이 뻥뻥한 느낌이 들어요. 이 갈비 바로 밑에가 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뻥뻥한 느낌이 들어요. 이거 꽉 차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러면 이 간이 힘들구나. 우리가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간염은 또 한 가지 크게 나눈 급성간염하고 만성간염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것들은 다 급성간염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만성간염은요, 미안하지만 증상은 없어요. 만성간염은요,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요, 증상이 없을 수가 있어요. 간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정말 많이 진행됐을 때 그때서야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간염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 그러면은 근데 증상은 알았어. 근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그럼 이걸 지켜나가고 고쳐나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제일 먼저 비타민이 많은 그 제품을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과일 채소죠. 과일, 채소 이런 것들 많이 드셔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고단백 종류, 특히 우리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 이런 거 좋아요. 식물성 단백질 이런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그 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술, 담배를 일단 끊어야 되겠죠. 저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 특히 가공식품 같은 거 좀 절제를 해야 되겠죠. 안 먹으면 더 좋고요. 안 먹으면 더 좋고, 그래, 굳이 안 먹을 수는 없지만은 먹는다 그러면 좀 양을 좀 줄여가지고 한 달에 한 10번 먹는 것 같으면 한 3번으로 줄이고 한두 번으로 줄이고 이렇게 줄여가지고 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예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 균형 잡힌 식사를 적당하게 하는 거.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거예요. 자, 아침, 점심, 저녁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식사를 따박따박 해주는 것도 간을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간염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정도만 갖고는 좀 그렇다고 해서 간이 싹 좋아지거나 간이 갑자기 개선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간염이 왔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 간이 약해지거나 간염이 왔을 때는 내가 정말 대비를 하고 이겨나가야 돼요.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가시 엉겅퀴를 권해드립니다. 가시 엉겅퀴 생즙을 권해드립니다. 가시 엉겅퀴를 가지고 말려가지고 차를 만들거나 환을 만들거나 이런 것은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가시 엉겅퀴 생즙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시 엉겅퀴 생즙을 드셔주시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시 엉겅퀴 채취해가지고요, 생즙을 짜서 마셔도 괜찮아요. 아마 그거 먹으려면 아마 조금 곤욕스러울 겁니다. 근데 저 같으면 아예 그냥 임실생에게서 나오는 가시 엉겅퀴 권해드리고 싶어요. 가시 엉겅퀴를 권해드리니까 그런 가시 엉겅퀴 이미 제품화로 나와 있어요. 그런 거 쭉 찢어가지고 액상으로 이렇게 마시면 되니까 그런 거 권해드려요. 그 다음에 간 영양에 좋은 스피루나도 좀 권해드려요.
그 다음에 트리플 AMAX라는 종합 비타민을 권해드립니다. 이거 스피루린하고 뭐 트리플 AMAX라는 종합 비타민이 간에 뭐 때문에 간을 깨우는 일을 해줘요. 간을 활성화시켜주는 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좋고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도 권해드려요. 식이섬유 중에서는 엑스디토하고 키토 올리고당을 제가 권해드려요. 그러면 자, 엑스디토가 하는 일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장 청소를 해주는 일을 해줘요. 거의 디톡스 수준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디톡스 수준으로 해준다는 얘기는 간에 우리가 속이 더부룩하고 속이 부글부글하고 간에 가스가 많으면요, 대장에 가스가 많으면 간은 또 그 가스도 해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간이 더 힘들어지겠죠. 그럼 간염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엑스디토를 먹어주면요, 이 간의 지방의 대장에 있는 가스를 싹 제거해주면 어때요? 간이 수고스럽게 해독할 일이 없겠죠. 그 다음에 키토 올리고당은 우리 몸의 면역을 높여주는데, 어떻게 면역을 높여주냐면요, 간에 있는 지방을 닦아내는 일을 해줘요. 간에 있는 지방을 닦아내주면 어떨까요? 간이 깨끗해지겠죠. 쉽게 해서 우리가 명절 앞두고 목욕탕 가가지고 때밀이에서 딱 때를 밀었어. 몸이 개운하지 않을까요? 간도 개운할 것 같아요. 간도 이 지방에 있는 것을 키토리에서 싹싹 닦아주면 좀 개운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간에 좋은 영양소를 넣는다 그러면 순생식도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순생식을 드셔주시면서 피를 맑게 해주니까, 순생식은 피를 맑게 해주기 때문에 간이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간에는 우리 몸에 약 한 10% 정도의 피를 저장하고 있어요. 그럼 피가 깨끗해지고 맑아지면 좋겠죠. 피가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것 중에서는 생식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정말 순생식 많이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간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간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오늘은 그냥 요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간염에 대해서는 간염이 이런 거구나,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대비를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요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특히 여러분, 간염, 특히 B형 간염 조심하셔야 됩니다. B형 간염에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X상으로 되어 있는 가시형공키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간염에서 해방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 사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오늘 영상 괜찮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